야! 야! 낚시의 목적은 사람을 낚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친구 북한에서 보낸 간첩이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간첩으로 위장한 안기부 요원은 미끼였을 뿐 아시다시피 지금 북핵 문제로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 그런 거 전혀 모른다. 병철 씨야 모르겠지. 근데 병철 씨 스승인 김장혁 교수는 잘 알고 있어. 최종 타깃은 북한 수뇌부와 긴밀한 관계라는 조선족 출신의 중국 핵물리학자. 그런데 북조선에서 지금도 핵 개발 중이냐 물었어. 마침내 낚아올린 그의 충격적인 한마디. 북조선에선 이미 핵을 가졌습니다. 한반도 최초의 북핵 위기가 촉발된 때는 1993년. 완벽하게 장사치가 돼야 돼. 돈이 안 돼요, 돈이. 적들이 자네 정체를 알아챌 테니까 말이야. 사상 초유의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북기에 잠입해야 하는 임무. 박석영 선생을 좀 만나고 싶은데 말이오. 이것은 디렉터 스컷 오늘의 영화 공작의 실화입니다. 윤종빈 감독은 늘 흑역사라 불리는 사건들에 관심이 많은 연출가입니다. 이 90년대 범주와의 전쟁부터 조선 말 밀란의 시대까지 그의 영화에서는 역사책 이면의 진실들이 한국 사회를 정의해 왔는데요. 자, 믿기지 않는 실화를 각색한 이 신작에서도 감독은 90년대 한반도를 지배했던 냉전의 공기를 담아내는 연출을 선보입니다. 군 장교 출신 요원 박석영이 안기부 안전가옥으로 호출된 1993년의 어느 날, 저들은 에너지용이라고 주장하지만 프로토늄 처리 기술이 있다면 핵무기로 전환시키는 건 시간 문제야. 당시 그들의 최우선 과제는 영변 핵시설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었죠. 베이징에 있는 북한 대외 경제의 심의처장이야. 리책 또는 리명훈이라고 불리지. 1차 타깃은 중국 내 북한 외화벌이 총책임자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을 받은 석영은 무역상으로 신분을 위장하는데, 그로부터 6개월 뒤 아이고, 대라. 오늘도 하루 종일 물건 샘플만 보고 왔습니다. 베이징에선 북한 제품을 찾아다닌다는 한국인 사업가의 소문이 파다하게 돌기 시작하고, 신문 보름 안에 쇼부 치야지. 북측에서도 분명 석영의 존재를 인지했으련만 아직 그들과의 접촉은 요원한 상황. 많이 팠어요. 그렇게 적들이 밑밥을 물기만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작전 철수까지 심각하게 고려하던 그때, 왜? 박석영 선생, 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외경제위의 리 처장이라고 합니다. 선생을 좀 만나고 싶은데 말이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아, 지금이요? 아, 예, 뭐, 그 어디서 볼까요? 지금 당장 호텔 정문 앞으로 나오시오. 뜻밖에도 북측 최고위급 인사가 직접 연락을 취해온 것인데, 장소 바꿉니다. 호텔 뒷문으로 나오시오. 혹시라도 모를 미행을 따돌리려는 심산인지 수시로 경로를 이탈하는 북한산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왔던 길도 잊어먹을 만큼 갈팡질팡한 끝에 너는 쭉 걸어오시다 보면 출구 앞에 고려관이라는 식당이 보일 겁니다. 거기서 뵙겠습니다. 마침내 호랑이굴 한가운데 잠입하는 데 성공한 석영. 딱히 소개해드릴 것도 없고 그냥 리 처장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여기서 첫 번째 디렉터스 컷이 시작됩니다. 주인공인 석영은 안기부 요원 출신으로 이중 간첩 혐의를 받은 실존 암호명 흑금성을 각색한 인물인데요. 베이징에 있던 기존 안기부 라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남자의 말투에 주목해 주십시오. 극중 경상도 출신인 그는 평소에는 표준어로 말하는 반면 해외 비즈니스하는 서울무역 박석영입니다. 위장 신분에서는 오히려 자신에게 편한 사투리를 고사하니 아이고, 세상에 답 없는 문제가 한두 개입니까?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위장된 모습에 가까운 본래 신분과 먼저 사업 본 모습에 얘기하죠. 가까운 위장 신분. 이러한 아이러니는 삼성동로 장차 그가 고발권을 조직과 도와줄 수 적들 있는지 사이에서 편하게 겪게 될 정체성의 위기를 맞다. 암시하는 것이기도 저도 하지요. 뉴스에서 봤는데 광우에서는 어떤 물건을 사고자 하십니까? 비즈니스에 눈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만 되면 뭐든 좋지요. 마지막에 요식적인 대화로 서로를 탐색해 가던 그 순간 남조선 정보를 넘겨줄 수 있겠어. 훅 치고 들어오는 상대의 본색. 아니, 어쩌면 이건 테스트일지도 모를 터.
과속하다가 탈선해서 이제 농담까지 하시네. 예. 아는 것에 있어서 최대한 성의 표시만 해주셔도 만족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떠보는 수준은 아닌 듯합니다. 이 부탁했던 문건들이야. 성의만 표시하란 말에 그들의 진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허나 최종 관문까지는 산 넘어 산이었으니 남조선 김상태 의원이 두 집 살림을 한다. 상대는 테넌트 안수진이. 이번엔 고위부 소속 정 과장이 서경을 상대하는데 안수진이가 놀랍구만 게래. 성의 표시로 물어다준 연예계 소식에 감동한 나머지 기카만 북조선 물건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군사기밀을 내게 독점적으로 넘겨주시오. 탑시크릿일 경우 건당 30만 달러 이상 쳐줄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간첩 노릇을 하라는 노골적인 요구. 이젠 세게 나가야 할 타이밍입니다. 장난하나? 사람 불러다 놓고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인자 짐 싸서 집에 가려고요. 그럼 집에 가시기 전에 배하니까 30분 뒤 스카이라운지에 있는 중국 식당에서 뵙겠습니다. 주도권 탈환과 함께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갈 차례. 허나 몸수색이 삼엄하리란 것은 불보듯 뻔한 노릇. 빵 같죠 이거?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작전이건만 수리야, 왔으면 가는 게 예의지요. 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돼. 사실 제 아버지 술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절대 술 처먹지 마라. 억지로 둘러대던 그때 술 한 잔에 가족사까지 파십니까? 천박한 것이 영락없는 자본주의자구만. 뭐라? 야, 네 지금 뭐라 했어? 뭐 내 부모님을 팔아? 진짜 보자 하니까 야이 황마 진짜. 두려움을 맛봐야 겸손 나갔어? 서경은 이 초반 기싸움에서 절대 밀려선 안 된다는 일념뿐이었는데 박 선생은 맞는 말씀을 한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따르는 게 우선이죠. 병 주고 약 주고 혼을 빼놓는 적들의 팀플레이. 이제 찬바람 좀 맞아야겠습니다. 허나 이 또한 계산된 분란이었으니 의심받지 않고 자리를 뜰 여지가 필요했던 것. 두 번의 몸수색은 없으리라 확신한 채 다시 자리로 돌아가려던 순간 여전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감시의 눈초리 들 징계 왔다 이 동시. 여기서 두 번째 디렉터스 컷이 시작됩니다. 이 작품의 주요 사건은 1993년부터 97년 대선까지 5년여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선생, 찬바람을 오래 맞으셨습니다. 헌데 그 기간 내내 서경은 줄곧 트렌치코트 차림만으로 등장하는데요. 계절감을 지워버린 그의 의상에는 감독의 의도가 담겨있으니 외화머리는 저장동지의 일인 거고 고화국 수호는 내일이요. 수색하라. 분명 사계절이 존재했으련만 감독이 회고하는 90년대는 늘 춥고 싸늘한 냉전의 시대였다는 의미가 서경의 일관된 의상으로 표현되고 있죠.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비즈니스. 전대미문의 한반도 위기 앞에 시간은 촉박하기만 하고 그럼 저희 쪽에서는 아연이나 철강 같은 광물 수입도 괜찮은데. 꾸며낸 낯빛과 위장된 웃음 뒤에서 시시각각 찰나의 암투를 반복해야 했던 냉전의 시대. 박 선생이 평양으로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침내 찾아온 천재 일우의 기회. 하지만 만약 자네 정체가 탄로나 억류당했을 경우 스스로 결단해 행동해. 속을 알 수 없는 시면과 마주한 그때 시면 또한 그를 삼키려 하고 있었으니 가짜의 신분과 진짜의 어법 그리고 냉전의 계절만을 살았던 스파이, 이것이 공작의 디렉터스 컷